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방안은 없을까요? 코로나 이후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제주형 노인 돌봄 방안이 절실한 시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의 노인 돌봄 실태와 과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선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경호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시설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노인분들의 일상이 좀 고립되고 우울감도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무려 1년이나 좀 벌써 앞당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와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이제 조성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먼저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위원장님. 방금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했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4년 후면 노인 인구 비중이 우리 도내에서도 이제 21%가 이제 넘어설 이렇게 전망이고 2047년 그러니까 한 26년 후면은 도민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라는 통계청 이 인구 추계 분석도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인구 이 고령화는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이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 인류가 이제 직면한 아주 큰 과제이자 난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초고령화라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기대나 이제 설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의료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많이 이렇게 길어졌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삶의 질은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다라면 이 고령화는 바로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축복이 아닌 아주 큰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없이 이제 맞이하는 이 고령화가 사실 이제 이 개인과 우리 사회에 있어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제주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제 이 장수마을로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무병장수가 아닌 이제 유병장수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인생 100세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이 존엄과 그리고 이제 자존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비단 우리 개인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고령사회 그 센터에 네. 저는 제주 어르신들 인구 고령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주 어르신 노인 인구 구조가 75세에서 80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 말은 곧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82세, 80세 이후까지 하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있어서 건강을 체크할 적정한 시점을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늦게 대응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건 다른 말로 보면은 물론 경제적인 차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만한 기회가
좀 그 부족하기 때문인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현재 그 제주의 어르신 인구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노인복지관은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1개, 2개에 지금 이제까지 불과하고요. 2개소에 불과하고 네. 읍면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주 어르신들이 사실은 장수 문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신화 이런 것들이 좀 깨져서 정확하게 좀 적절한 대응을 좀 했으면 하고요. 어르신들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만성질환 유병률이라든지 만성질환 개수가 전국 평균에 비하면 2020년 조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주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인데요. 앞으로 이제 작년부터지만 매년 평균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노인이 되는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그래서 고령층 인구 증가가 좀 급속하게 될 전망이고, 주목할 만한 거는 고령층 자체의 성격 자체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유병 장수라는 부분과 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초고령 사회의 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그리고 또 행정시에서는 어떤 관심과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희 서귀포시는 그 5월 말 기준 노인 인구 수가 시 전체 인구의 한 1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면 그 20%인 초고령 사회 진입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읍면동에서 12개 읍면동이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그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그 실시해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좀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네. 노인 분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복지 예산은 저희 서귀포시의 그 복지 예산이 한 3,14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노인복지 예산을 저희가 한 1,186억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36%가 복지 예산에 투입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입된 예산으로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신축, 증축 이런 부분도 노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여가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팀장님? 저희 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제주연구원 내에 고령사회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해서 국제 수준의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 책임제와 연계해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024년까지 저희 지역 2개소에 한 124개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분야별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요. 우리들의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한 5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도시, 주택 분야 등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예산을 투입할 때 고령 친화적 관점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기관 간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자체 차원에서의 이런 대비들을 좀 들으셨는데 그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공성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이 작년에 네. 제주연구원에서 이제
제주 노인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실태 조사의 그 결과와 우리 그 제주의 고령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그 통계 자료가 있을 텐데 이걸 함께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미래에 다가올 어떤 리스크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미래에 예견되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초고령 우리 사회라는 것은 우리 단순히 어르신들, 노인들만이 이제 많이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대의 차이가 큰 여러 세대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이 초고령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 간의 어떤 공존이 공존을 위한 노력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네. 물론 이제 인류 역사상 어떤 세대 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든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세대 간이 이제 간극을 보게 되면 너무 넓다라는 것이죠. 이걸 좁혀야 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어떤 사회 변화 속도 워낙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떤 세대 간이 골이 이제 깊어지게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기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세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공존을 위한 어떤 정책 공약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노인 생각을 돌봄 해봅니다. 분야에서도 세대 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 센터장님 네. 센터에서 많은 역할 아까 실태 조사 네.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인구 고령화가 사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도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고령사회 준비 정책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좀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목욕 같은 그런 재가 서비스 이용 과정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할 일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앞두고 돌봄 노동의 어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지자체에서 필요할지 이거에 대한 좀 진지한 논의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공공성을 높일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공공성이 좀 낮은 편이니까 민간에 많이 위탁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장교양 기관만 하더라도 거의 70~80% 이상이 민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알겠습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일 텐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주도의 경우는 실제 이용자가 8.6%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서 이렇게 이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외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실태 파악은 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팀장님. 네. 우리 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이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태 조사를 거쳐서 현재 돌봄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7,700여 명이 되는데요. 네.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안부 확인 중심이었다면 개편된 돌봄 서비스 사업은 안전 확인은 물론 가사 지원이라든가 병원 동행,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욕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제주를 10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수행기관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지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한 5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작년 10월에 해본 결과 7점 만점에 6.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외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그것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 의견이신지? 이 장기 이 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이제 사회보험 아닙니까? 근데 이 보험 혜택을 이렇게 받는 이 실제 그 수급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1등급에서 이제 5등급까지 그리고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 경우는 이제 사회보험에 있어서 기본 철학인 어떤 포괄성이라든가 이제 보편성을 이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원래 4월 기준에 있어서 이 장기 요양 그 등급 그 판정 신청자 가운데 이제 판정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1만여 명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신청자의 27.3%가 이제 등급 외자로 서비스의 어떤 그 이용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이 노인들이 어떤 그 이 보건복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네. 때 사실 이 보험제도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이제 지원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자체 중심이 이 지역사회의 노인 보건복지 이러한 그 서비스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보건 그리고 이제 복지 사업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약화돼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지원은 바로 이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서 담당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금 센터장님 네.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덧붙여서 구체적 예산. 예. 그 지금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르신한테 충분한 그런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네. 지금 복지부하고 이제 매칭해서 하고 있는 맞춤 돌봄 서비스가 규모면에서 보면 사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8천여 명에 능가하는 그런 8, 9천 명 정도 되는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 기간이 10개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더 큰 좀 우려는 뭐냐면 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관이라서 그 안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구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들이 이렇게 좀 맞교환되는 예를 들면 생활지원사로 요양보호사 대우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생활지원사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현장에서는 고충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까지 좀 조명이 덜 된 것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공공부문의 역할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주 어르신의 자가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현재. 그런데 집이 노후되어 있고 거동이 불편할 때 집안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한 구조입니다. 뭐 단차라든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라든지 안전 손잡이라든지 특히 이제 실외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경우인데요. 네. 그런 그래서 것을 줄이기 센터장님 위해서 그 가구를 개조하는 집을 개조하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매우 네, 중요하다라고 할 수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재가 서비스와도 직결되는 거라서요. 네, 네. 노인 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다수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특히 제주도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6월 7일 날 보건복지부가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네. 조사 대상자 약 83% 정도가 계속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가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해서 수급자 판정을 받으면 받게 되는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설사 수급자에 들지 못하더라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제주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개편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홍보나 덜 알려진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제도를 많은 분들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확대 방안 좀 있을까요? 아무튼 아까 공선희 센터장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주 지역 어르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그 어르신들이 지금 소득하고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기준 완화라는 것이 사실상 장기 요양보험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가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제외가 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병원 퇴원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등급의 A, B 판정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뭐 통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등급의 A, B 그 판정하신 분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 사고에 대한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도에서 뭐 전체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뭐 안전 손잡이라든지 이런 미끄럼 방지 용품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그 요양보호사 분들 지금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처우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2018년에 전국 최초로 이제 제주도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전히 개선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재가 서비스 요양보호사한테는 혜택이 좀 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이 부분. 예, 제가 노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네. 이런 그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2008년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그 도입과 함께 이 관련 시설들이 상당히 좀 양적인 그 평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본연이 어떤 그 목적보다는 이제 사업성이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서비스 질이 이제 많이 좀 저하됐다. 그리고 어떤 그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처우 문제 등이 이제 속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자와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모두가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시설들이 이제 운영상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이제 인력 그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제 교통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인가요? 이 제가 장기 요양 기관 그 근로자까지 이제 확대해서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지원이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과연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 도에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지원을 마땅히 이제 받아야 할 그 대상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라면 어떤 제공 방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예.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채용되고 보험수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비도 이 재원에서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에서는 상시 근로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분들께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초과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한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비스를 받는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긴 하군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타직종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도재정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없습니까, 센터장님?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뭐 형평성이라든지 재정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한데요. 재가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 방향인데 정작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제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처우 개선비도 일정 시간을 이제 일하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교통비는 아예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가 요양기관들의 분포를 보면요. 사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서로는 사실 이동거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귀포시가 재가 요양기관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이동거리가 거의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맹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형평성이라든지 재정 문제를 앞세워서 미뤄두기에는 조금 너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예. 원장님께서 좀 잘 고려해 예.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고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센터장님, 그 다음에 그 노인 돌봄과 노인 복지에서도 도농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읍면 지역의 인프라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예. 지금 이해랑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 12개 가운데 10개 지역은 이미 초고령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거의 읍면 지역은 이제 제주의 어르신들이 초고령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뭐 보건, 의료, 교육, 문화 전반적인 영역에서 인프라가 좀 절대 부족하고요. 추자면이나 우도 같은 부속도서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이 사실 유일한 여가 시설인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관도 없고 노인회관은 사실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읍면 어르신들은 이제 평생 일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80이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장시간 무리한 노동을 하고 또 이제 단순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또 일하는 자세 자체가 좀 쪼그려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절이나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손상을 가져와서 걷기가 불편해지는 보행의 어려움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걷기가 불편해지면은 외출을 삼가게 되고 또 사람들하고 교류가 작게 되면은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작년에 저희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80세 이전의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과 80세 이후의 건강 수준이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갭이.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70대 그 이전에 이미 좀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좀 제주 어르신들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일하시는 이런 문화가 좀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문화가 저는 네. 좀 개선되었으면 하고 네네. 또 어르신 스스로도 좀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그런 변화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읍면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심화된다는 그렇죠. 의미시죠. 예를 예. 들면은 이제 치매라든지 경증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뭐 인식 수준이라든지 정보 습득 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그런 알겠습니다. 면들의 대응도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읍면 지역의 인프라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좀 없을까요? 예, 제가 좀 덧붙여서 센터장님 네. 말씀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농간에 있어서 이제 격차는 이제 우리 제주만이 이제 문제는 아니죠.
이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교통이 이제 불편하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촌에 있어서의 노인이 어떤 그 돌봄과 그리고 이제 복지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읍면 단위 그 계획보다는 마을 단위 그 접근성을 고려한 그러한 이 저기 권역별 그 기관 시설 배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읍면동 이 기준으로 이게 기관 시설을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배치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 효과성이 아주 이제 저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 중심이 이런 그 복지 서비스 시설이 배치되고 이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읍면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예. 그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예,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 주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서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 노인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각 기관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좀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몇 년 사이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귀포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돌봄 사업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우선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뭐 노인 요양 시설이나 병원에서가 아닌 그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그 어르신들의 욕구와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또 공공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민간하고 협력이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LH 제주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한의사회 뭐 건강보험공사 한 20여 개 단체가 지금 같이 지금 협약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돌봄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주요한 사업을 좀 여기서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 돌봄 분야입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저희가 토탈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각각 기관에서 제공하던 뭐 식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목욕 이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고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희가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뭐 침이나 뜸을 놔주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사업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주거 분야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내 화장실을 실내로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턱 제거하는 사업 그리고 안전바를 설치해서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실내 화장실을 실내로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지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도 좀 보람이 큰 사업으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네. 지금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대면 시대에도 지속적인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그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활용해서 네. 그 AI 안심 돌봄 플랫폼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2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또 특히 올해에는 저희가 그 노인 선도 사업이 노인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공유 공간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커뮤니티 키친 사업을 확대해서 지역 돌봄 공동체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 고령사회 연구센터랑 그 선도사업 모니터링을 한 결과 그 어르신들이 서비스 만족도가 한 81% 정도 됐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았던 어르신들이 91% 정도가 계속 이용을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튼 통합돌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확충해 나가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수많은 사업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입소하지 않고 어느 시설에 가지 않고 내가 살던 곳에서 내 노후를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그 제도 지금 서귀포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지켜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되어 있고 이제 정착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6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우리 서귀포시가 이제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저는 이제 그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이 선도 사업을 성과 있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귀포시 어떤 그 통합돌봄 선도 사업 이 효과성 분석, 모니터링 그 결과에도 이제 잘 나와 있지만 일정 이상이 이 아주 이제 긍정적인 그런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그 이해랑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신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서귀포시 선도 사업을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선 담당의 공무원들이 칸막이 행정에 막히는 게 아니라 다직종 간 이렇게 연계 협력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요. 네. 또 이제 읍면동 안내창구에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하고 같이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욕구 평가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어르신 욕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물론 높고요. 가족들도 이제 돌봄 부담이 완화되었다. 신체적인 부담이 그런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아직도 이제 보건 쪽과 복지 쪽이 연계 협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그 점이 아쉽고 거기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보완한다면 더 좀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서비스 수행 기간이 부족한 게 지금 이 선도 사업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제 그 남원읍과 뭐 예를 들면 서흥동 동지역에 그 노인 인구수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비스 제공량은 거의 유사하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제공기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은 더 많이 공급을 받는 그런 한계가 나타나서 그 지점을 좀 앞으로 보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말 그대로 보건, 복지, 그다음에 주거, 여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영역이 그 노인한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좀 분절적으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그런 공급 패턴을 좀 벗어나서 어르신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다면적인 다양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면 좋을지 그런 사고를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좀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제주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그 현실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좀 네네. 잠깐 작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제 서귀포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면 거동이 불편해도 집에서 살겠다라는 것이 단일 항목으로는 제일 높게 나왔지만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겠다,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가 갖춰진 그 실버주택에 가겠다,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사실은 더 합하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현실이 네네. 아닌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내가 거동이 불편할 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내 집에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미리미리 본인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이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요양보호 인력 네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자격증 획득자는 한 2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도 안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라도 취업에 나서준다면 10,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제주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매년 1,000명 이상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된 인력은 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좀 만족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했으면 합니다. 네. 그 제주에 맞는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인력 문제 그리고 수행기관의 부족 문제 이거가 가장 핵심인가 봅니다. 그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요.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커뮤니티 케어의 지역적 현실을 위해서는 법적 대조적인 그런 기반을 토대로 또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되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기존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케어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이 그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하면 그 어르신들이 이용과 접근이 쉬워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경로당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노인 돌봄을 현실화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돌봄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기반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데요.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 등의 시설 활용이나 프로그램 다양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좀. 네, 우리 도의 경로당은 450여 개소에 달합니다. 요양시설이 66개소인데 비해서 아주 많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외출할 때 경로당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올 때 어머니를 모셔오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경로당이 노인 여가 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노인 돌봄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 이용이 노인 10번 중에 한 3, 4분 정도가 주 3일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률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2019년도에 경로당 10곳, 지난해에는 20곳을 지정해서 사회복지사도 파견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보급하는 등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경로당이 지역사회와 연결을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조그마한 일자리도 하는 그런 장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반 인프라, 경로당을 비롯한 기반 인프라 관련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죠. 예. 이 노인 돌봄이라든가 이런 그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규 시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뒤따르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법 이 제34조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사업이 다기능화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지역에서 장애인 이 주안보호센터를 이렇게 신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치매 관련해서 치매 노인 이 주간보호센터 역시 같이 네. 이렇게 좀 설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이 마을마다 이렇게 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로당을 어떻게 다양하게 좀 활용할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읍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규모 네. 다기능화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적극적인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노인복지시설이 인프라가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이 경로당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시설에서 이 동일한 대상에게 이를테면 이제 장단기 보호 아니면 주간 보호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방문 서비스라든가 이제 사리 관리 등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경로당을 활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네. 경로당이 구심점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제주형 노인 돌봄 정책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혹은 또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한 30초 정도씩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아까 저기 그 말씀을 좀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커뮤니티 케어의 그 가치는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이제 휴머님적으로 이렇게 봐도 다 이제 마땅히 좀 그래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같이 동의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선도 사업 운영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 가지 도출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아니면 또 이제 긍정적인 그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어떤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안착을 위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디자인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상당히 좀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믿는 것이 제주에는 이제 순으름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제주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 큰 위기 때마다 도민들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왔는데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순으름 정신이 있으므로 특히나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의 그 속성상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주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상당히 어떤 이 궁합이 맞는 네, 좋은 케미가 될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요양보호 간략하게 인력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양보호 인력 확대 그리고 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요양보호사 지원 방안을 조금 그 확대할 것,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제 노인 돌봄을 얘기하니까 어르신들을 마치 이제 보살펴 주어야만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그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르신의 좀 자존감이라든지 자립을 좀 그 높이는 방향으로 그 노인복지 정책 그리고 고령사회 정책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이 어떻게 재구성돼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일상이 있던 마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가능하도록 제주에 맞는 노인 돌봄 체제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